하루입니다. 오늘은 김포에 있는 캐슬앤파밀리에라는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고요. 사용한 지 대략 3년 정도 된 고급형 후드 케어 서비스 관련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우선 이제 케어 서비스를 하기 전에 이쪽에 한번 봐주시면 요즘에 나와 있는 이 후드들은 이렇게 소화기 설치가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불을 꺼줄 수 있는 장치가 이렇게 센서와 함께 달려 있고요. 이쪽에 보면 지금 기름때가 맺혀서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이고 이 정도 기름때들은 여기서 요리를 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름때가 이제 녹아서 바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주방 후드 필터는 이제 직접 셀프로 이제 계속 관리를 하셨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기름때가 있는 상태고요. 이 주방 후드 청소의 핵심은 이 필터 청소가 아니라 내부에 쌓여있는 이제 기름때가 쌓이는 부분들, 그 부분을 분해해서 세척을 하는 게 주방 후드 청소의 핵심입니다. 일단 사전 점검을 하기 전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가스 차단기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스 차단기가 이쪽 소화기, 여기 소화기가 있는데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스 차단기가 작동이 잘 되는지 먼저 점검을 해주고 주방 후드 사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인덕션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가스렌지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가스불이 잘 켜지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데 보면 가스 닫힘 버튼이 있어요. 잘 눌러서 가스 닫힘이 잘 되는지, 불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가스 차단 장치까지 다 확인을 해보고 주방 후드 시운전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단인 상태고요. 반드시 이 소음을 먼저 확인을 해두셔야 돼요. 데시벨 측정기가 있으면 좋지만 소음이 어느 정도 난다, 이거를 사전에 캐치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 2단, 3단 지금 소리가 들릴 텐데 이 소리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따가 이제 분해하고 깨끗하게 기름때를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팬이 회전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케어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는 청소 전후 소리가 조금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립 불량이나 이런 게 의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리를 먼저 확인을 해두고 그 다음에 케어 서비스 이후에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외관들은 주방 후드가 주방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부님들이 주방에 있는 이런 수세미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겉에를 닦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름때를 딱 벗겨내면 여기 안에 그 수세미 자국들, 그 스크래치 흔적들이 많이 조금 더 육안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 먼저 사전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좀 먼지들이 많이 껴있는 곳들도 많고 여기에도 수세미로 세척을 많이 하셔서 스크래치가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사전 점검할 때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분해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스 밸브는 잠궈놓고 저희가 분해를 하면서 여기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보양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름이 떨어질 만한 공간들은 보양 비닐을 해서 기본적인 오염도를 예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주방 후드를 분리하기 위해서 먼저 이쪽 커버를 먼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상부를 보겠습니다. 이쪽 상부에는 이렇게 소화기 그리고 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놔두면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머리로 받치고 하기도 애매하니까 이거는 그냥 분리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압식으로 댐퍼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 분리를 못 해가지고 이거 그냥 이렇게 머리로 받치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댐퍼를 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빼고 이쪽도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 도어를 빼는 방법은 여기 안쪽에 보면 나사가 뭐 하나 둘 셋 네 개 뭐 여기도 있고 있는데 이런 데를 빼면은 이따가 조립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도어를 뺄 때는 맨 앞에 있는 나사 한 개만 풀어주겠습니다. 여기도 맨 앞에 있는 나사, 그 다음에 이 문을 몸쪽으로 당겨서 그냥 빼시면 돼요.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우선 주방 후드 전원을 먼저 차단을 하겠습니다. 검정색. 여기 보면 전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소화기 그리고 가스 차단기가 연결된 전원입니다. 이거를 먼저 빼주시고 이쪽에 가스 차단기가 예비 전력으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이 됐으면 다시 한번 꽂아서
전원이 다시 들어오는지까지 확인을 해주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을 뽑았는데 뭐 다른 기기 전원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전원이 잘 나갔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케이스, 주방 후드 케이스를 벗겨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나사들을 모두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나사가 있으니까 똑같이. 후드 작업할 때 주의할 거는 여기를 너무 강하게 이렇게 팔로 밀거나 이렇게 무게를 줘서 이렇게 누르는 행동은 조금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 후드가 벽에 걸려 있는데 거기 브라켓이 약한 경우에 후드가 무너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여기는 하중을 주지 않게 작업을 하는 거를 꼭 유념해 주세요. 이제 케이스를 벗겨내겠습니다.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벗겨내고 여기에 상부에 딱 맞게 돼 있는 경우에 빼면서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까 상부를 살짝 잡아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벗겨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급형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전동 댐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댐퍼라고 써져 있는데 전동 댐퍼는 거의 대부분 없는 집이 많습니다. 이 전동 댐퍼의 역할은 요리를 할 때 나가는 냄새가 이 관을 타고 나가는데 후드 사용을 멈추게 되면 이 전동 댐퍼가 여기에서 딱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단이 돼서 윗집 아랫집 냄새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해주는 역할이고요. 전동 댐퍼가 없다면 여기 나사를 풀어서 자바라만 빼주시면 되고, 지금처럼 전동 댐퍼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전동 댐퍼 전체를 잡고 위로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막혀 있죠. 이쪽 부분만 이따가 기름기 제거를 해주면 되고, 전동 댐퍼는 전원이 들어가면 저 날개가 열리면서 환기가 되게끔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잘 놔주시면 되고, 전동 댐퍼 커넥터는 PCB 기판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서 뽑아 주셔도 되고 기판에서 뽑아 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미리 뽑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동 댐퍼 커넥터입니다. 자, 이제 이 주방 후드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 PCB 단자함을 먼저 분해해 주겠습니다. 보통은 이쪽에서 이제 분해를 다 한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후드 필터를 먼저 뺀 다음에, 여기도 뺀 다음에 오염도가 꽤 있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 모터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이 아래쪽으로 내리는 방식이 가장 많은데, 요즘에 나온 이런 좀 최신형 제품들은 이 모터 케이스를 아래쪽으로 빼기에는 공간 자체가 안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 모터 케이스를 위쪽에서 저쪽을 전체를 다 분해를 해서 꺼내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제품마다 아래에서 빼는 제품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서 빼야 되는 제품의 차이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제품을 보고 작업을 어떻게 할지 먼저 방향을 결정하고 작업을 하는 게 이 후드 청소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 커넥터 두 개가 보이니까 보이는 커넥터를 먼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할 때 조립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진을 여러 번 찍으면서 작업을 해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케이스를 잡고 있는 나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쪽 안쪽에 이쪽에 이렇게 나사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이쪽에 커넥터도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케이스를 잡고 있는 나사, 그 다음에 여기 후면부 쪽에 있는 커넥터도 먼저 빼주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지금 보니까 락으로 물려 있는데 후면부로 밀어서 케이스 단자를 이탈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커넥터를 제거를 해주는데 모두 다 제거할 필요는 없고, 이 주방 후드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와 연결된 커넥터를 찾으실 수 있다면 그 커넥터 하나만 빼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게 모터 커넥터로 보이니까 이걸 하나 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분리해 놓는 게 저희는 편하니까 여기 접지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접지 나사는 이렇게 다시 꽂아 놓으면 조립할 때 헷갈리지 않고요. 위치가 헷갈리면 이렇게 접지 표시가 있습니다. 안테나 모양처럼. 여기 위치가 항상 접지가 조립되는 부분이니까 저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따가 이 배선부를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배선을 잡고 있는, 고정하고 있는 장치들은 이제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동 댐퍼랑 자바라가 연결되는 이 부분, 이제 체크밸브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를 먼저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나사 두 개로 고정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나사 두 개를 풀어줍니다. 현장에 갔더니 이렇게 나사 타입이 아니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제품들은 반찬 뚜껑 열듯이 왼쪽으로 돌려주면 열리는 제품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날개가 달려있고 자바라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동 댐퍼가 있어서 날개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선이 세 가닥 있는데 일단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안에 들어간 모터, 지금 저는 이렇게 배선이 손으로 만져지는데 이 위쪽에서 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모터 배선입니다. 이것만 이제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따가 뺄 건데 일단 미리 어느 정도 이렇게 유격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터와 펜 케이스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쪽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 위쪽에서 빼야 되니까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나사들을 먼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저도 현장 많이 다니지만 이 주먹 드라이버는 이 센툴게 가장 좋습니다. 센툴. 이 손잡이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길이 조절도 마음대로 돼서 현장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를 지금 드러내야 되는데 이쪽에 아래쪽에도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나사를 먼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음새를 먼저 잘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음새를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이 모터 케이스가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모터를 빼겠습니다. 이 모터는 여기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 4개 나사를 빼주면 모터가 다 완전히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거의 90% 이상의 모든 후드는 나사 4개로 펜 케이스가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를 푸실 때는 대각으로 2개를 먼저 풀어주시고 여기를 풀었으면 그 다음 저쪽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나사를 뺄 때마다 모터 케이스가 아래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잡고 이렇게 딱 지탱을 해준 다음에 나사를 2개를 풀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빼면 이 배선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터를 빼 주시되 이 배선 아까 이렇게 하면 주방 후드의 핵심인 펜 모터를 분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에도 팬이 들어있으니까 팬까지 다 세척을 해야 되니까 보통 여기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여기서 작업을 하기에는 좀 파손 우려가 있어서 바닥에다가 보양 작업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를 분해하는 이유는 이 안에 송풍 팬이랑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주방 후드가 좀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거나 약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팬의 오염도가 너무 많이 생겨 있어서 팬이 회전을 해도 연기를 잘 흡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분해를 해야지 깨끗하게 주방 후드를 세척할 수 있고요. 여기 오염도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이 팬과 팬 사이에만 봐도 지금 오염도가 상당하게 붙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케이스를 먼저 분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케이스와 케이스가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또 있고 클립 타입으로 이렇게 제껴서 빼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검정색이라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름이 맺혀 있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펜을 빼려면 이 너트를 풀어주는데 너트 또는 옆에서 육각을 풀어서 푸는 펜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너트 타입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역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푸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풀어내는 후드가 많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반드시 몽키나 복사알 등을 이용해 수공구로 분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분해를 해주고 펜을 빼겠습니다. 조립은 역순이긴 한데 여기 보면 평평한 면이 있습니다. 평평한 면, 그리고 나머지는 둥근 면. 이제 위에서 보면 알파벳 D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평평한 면이 여기 송풍펜의 평평한 면에 딱 맞게 들어가야지 다르게 그냥 아무렇게나 꽂고 조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펜에서 소음이 발생이 되니까 조립할 때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이 모터까지 분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터 커넥터가 이렇게 봤을 때는 1시 방향에 있으니까 조립할 때도 이 방향을 미리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터에도 접지를 빼주고
뽑고, 모터는 물 세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름때들은 그냥 면포 등으로만 닦아주는 걸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넥터는 여기가 이제 커넥터 크기가 커서 안 빠지니까 반대쪽으로 해서 커넥터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다 세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주방 후드 분해가 1차적으로 끝났고요. 필터 오염도도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주방 후드 외관, 먼지가 잔뜩 껴있는 이 외관도 세척을 해야 되고, 이쪽에 또 다 분해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쪽 이런 데도 다 세척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막대기 같은 뭐가 있는데 이게 기름 바지입니다. 주방 후드는 내부의 팬 쪽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 기름 바지에 고였다가 상당수는 이 기름 바지에 기름이 고이고 나머지 잔여물들만 이 주방 후드 필터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방 후드 필터보다는 이 안쪽에 오염도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기름이 맺히는 이유가 기름 바지에 기름이 맺혔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세척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송풍팬은 웬만해서는 이게 뭐 칫솔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우선은 전기 포트에다가 끓는 물을 먼저 끓여주겠습니다. 물을 끓여주겠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일단 화장실에서 세척을 해야 되니까 보양 작업을 가서 먼저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좀 도어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공간에서 세척을 하면 좀 편하고요. 이런데 기름때 이물질이 튀면 안 되니까 보양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해서 이쪽에서 세척을 할 거니까 세척 공간에 기름때가 튀지 않도록 이 정도 보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택에서 셀프로 하실 때는 이런 이제 고압 세척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솔들을 이용해서 세척도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런 장비들을 조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 보양은 안 돼 있지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세제를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후드는 기름때가 잘 세척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오븐 클리너, 기름을 닦아주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를 도포하실 때는 이렇게 멀리서 넓게 분사하지 마시고 가까이서 여러 번 그냥 분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삼중망 필터에도 세제가 잘 스며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방 후드 필터가 현장에 가보면 자택에서 막 셀프로 청소를 하다가 이런 데가 파손이 돼 있는 후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주방 후드 필터는 온라인으로 같은 사이즈만 측정을 해서 똑같은 걸 구매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파손이 좀 심하게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세척을 계속 하지 마시고 새 걸로 구매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터를 또 뒤집어서 후면부도 뿌려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기름때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세척을 하기로 했던 이 주방 후드 팬, 신형들은 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는 이유가 때가 껴도 잘 안 보입니다. 검은색 팬은. 에어컨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실제 사용하는 제품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보면 하얀색 팬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은데 굉장히 오염도가 심하게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구석구석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속품들도 세제를 뿌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끓여놓은 물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됩니다. 커피포트 끓는 물을 이용해서 요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통에다가 아까 세제를 미리 뿌려놓은 지금 이렇게 기름때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해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뿌려줍니다. 뜨거운 물을 좀 뿌려놨는데 여기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기름때가 이제 육안으로 굉장히 잘 보이는 상태입니다. 기름때가 있을 땐 모르는데 이렇게 녹으면은 기름때가 굉장히 잘 보이게 되고, 이쪽도 보면 이렇게 이제 기름때 녹은 게 확연하게 잘 보이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냥 이런 솔 같은 걸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설거지 하듯이
설거지 하듯이 기름때를 깨끗하게 제거해주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기름때 녹아있는 부분들을 다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고압 세척기가 있으면 그냥 고압 세척기로 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그 다음에 이 필터는 지금 이제 기름때가 많이 불었으니까 이런 솔 같은 거 다이소 같은 데서 사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물로만 헹궈도 되는데 뭐 세척기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 영상에 이거 고압 세척기로 쏘는 영상도 있으니까 다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름때가 많이 불어있는 상태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척을 하라고 했던 이 송풍 팬 보일지 모르겠는데 기름때가 이제 녹아서 지금 잘 보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쪽도 보통은 뭐 이런 뭐 좀 얇은 솔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내 주셔도 되는데 이 기름때들을 닦아내야 이 팬이 더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그 주방 후드의 성능도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장비가 있으니까 이 장비를 이용해서 세척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 후드 필터 깨끗하게 세척이 됐고 모터가 들어가는 팬 케이스까지 그리고 가장 오염도가 심한 이 송풍 팬, 주방 후드 송풍 팬까지 새 것처럼 세척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 세척이 됐으니까 여기는 일단 어느 정도 저희가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되게 놔두고 외관을 세척을 해주겠습니다. 주방 후드 외관과 그 내부를 케어를 할 건데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선은 여기 보이는 부분들 먼지부터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들 아니면 이런 고급형 후드 이런 모서리의 플라스틱 부분들이나 이렇게 장식용으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플라스틱 부분은 가급적 이렇게 면포에다가 세제를 직접 뿌려서 빠르게 닦아주시고 다른 뭐 물걸레 등으로 이렇게 세제를 빨리 없애주셔야지 이 변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 저가형 제품들의 경우에는 세제가 묻자마자 변색이 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 재질을 잘 확인하셔서 그냥 단순히 연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제품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물수건으로만 닦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면포에 세제를 직접 뿌려서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커넥터들에도 세제가 들어가면 고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포에 묻혀서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런 안쪽 부분들 이 기름바지도 여기 나사를 제거를 해서 세척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데 소화기가 있기 때문에 이 소화기도 저희 안쪽과 여기 요각 너트를 풀어서 분해가 가능한데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따라서 분해하다가 이 소화기 동관이 좀 끊어지고 할까봐 일단은 붙여놓고 세척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제를 면포에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커넥터들이 들어간 부분들은 세제를 뿌리면 바로 고장 우려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분해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안쪽까지도 다 세척이 가능한 상태라서 안쪽에 있는 기름때들도 제거를 다 해주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비닐이 붙어 있긴 한데 보호필름은 다 떼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이런 물걸레 같은 걸로 다시 닦아서 세제를 다 중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세제에 의해서 쉽게 변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중화를 시켜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상부부터 여기 안쪽 그리고 아까 분해해 놓은 부속품까지 세척이 끝났고요. 이제 역순으로 조립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도 물기를 잘 다. 그리고 모터의 기름때 등은 그냥 물티슈 같은 거 이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이 닿으면 고장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세척을 해주겠습니다. 조립하겠습니다. 여기를 조립하실 때는 대각선으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한 번에 다 조이지 말고 조금씩 해서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조립을 해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중심이 잘 잡혀야 후드에 소음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먼저 체결을 해서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전동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풍팬은 방향이 헷갈리실 거예요. 반드시 이 평평한 면이랑 이 모터의 평평한 면 확인해서 딱 맞춰서 정확하게 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후드 너트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 역방향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손으로 끝까지 체결한 뒤에 몽키 등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세게 조이면 계속 너트가 돌아가면서 이 팬이 모터에 닿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해 놓은 이거를 커넥터를 먼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나사 두 개를 대각선으로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고정을 해줍니다. 아래쪽을 조여주겠습니다. 다음 상부에 4개를 고정 먼저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체크 밸브까지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또 이쪽에는 일단 모터 배선을 먼저 넣어주고 커넥터도 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풀었던 커넥터들도 다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하나 고정되어 있던 케이스 고정 나사를 하나 조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 댐퍼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 댐퍼 쪽은 전동 댐퍼 안쪽도 기름때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닦아주셔야 되고, 먼저 주방 후드가 작동이 되는지 전동 댐퍼가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조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방 후드를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동 댐퍼가 잘 열리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조립했을 때 문제가 없이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립 전에 요거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네, 이쪽 전동 댐퍼가 잘 닫히는지도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게 조립이 된 거니까 이제 전동 댐퍼 안을 좀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댐퍼를 조립하겠습니다. 댐퍼는 그냥 다른 배선에 간섭이 없게만 지그시 꽂아서 잘 눌러주기만 하면 되고, 혹시 요런데 그 볼트가 좀 풀려 있으면 배관 사이로도 이물질이 낄 수 있으니까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소화기 그리고 이 가스 차단기 전원까지 연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다음 케이스를 밀 때 이런 데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딱 맞으면 살짝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잘 지그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고정 나사 양쪽에 3개씩 고정하겠습니다. 한쪽이 맞고 한쪽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같은 쪽을 연속해서 양쪽으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어를 먼저 달겠습니다. 찬장 도어 쪽은 이렇게 경첩 부분이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U자형으로 여기를 저기에 그냥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고정 나사를 바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댐퍼는 여기 잘 맞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다음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염도가 굉장히 심했던 집들은 팬이 더 빨리 돌면서 소리가 조금 더 경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오염도를 제거한 뒤에 소리가 좀 줄어든 상태고, 아까보다 흡입력도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는 여기 홈을 맞춰 주시고 여기 손잡이가 바깥을 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필터 홈을 여기 홈에 끼워준 뒤에 이렇게 놓고 손잡이만 놔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주방 후드 케어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관을 조립하면서도 먼지가 좀 묻었기 때문에 외관을 한 번 더 마무리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방 후드 분해 청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이상으로 T자 거꾸로형 또는 고급형 후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고급형 후드 분해 세척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